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네, 주식 투자에서 손실, 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돼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절대 손실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는 손실이 나죠. 이렇게 물리면 아프잖아요. 네. 물렸어. 얼마나 아픕니까?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안녕하세요. 윤정용의 인생 계산기입니다. 일독일득. 한 권 읽고 한 가지 이상은 얻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주식 투자의 지혜입니다. 많은 주식 투자 책들은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매수는 어떻게 하고, 또 매도는 어떻게 하고, 또 재무제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 필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이 기술이 나에게 맞는 기술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 기술만 마스터하면 금방이라도 돈을 버는 것처럼 호도하는 광고, SNS가 정말 넘쳐나죠. 완전 난무합니다. 어쩌면 주식 투자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지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수많은 기술을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 왜 이게 필요한지 속 시원하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줍니다. 읽으면서 몇 번이나 감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적어도 10번은 읽고 또 주식 투자의 지혜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주식 투자가 처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야 무척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네, 주식 투자에서 손실, 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돼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절대 손실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는 손실이 나죠. 또 이렇게 물리면 아프잖아요. 네. 물렸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손절매죠. 손절매. 네, 눈앞에 이익이 나면 바로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 이거는 진짜 절대 never 정말 hate. 싫죠.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했습니다. 막 주문을 걸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죠. 막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판등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외쳐요. 손절매, 손절매, 손절매. 네. 이 저자는 그 월스트리트의 교훈 중 손절매를 정말 특히 강조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하고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저히 매도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주식 투자에서 손을 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은 길게, 이익은 짧게 역주행을 하고 있죠. 네, 저 역시도 여전히 손절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손절매 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매도 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저항선과 지지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매도 타임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이거의 핵심입니다. 주식을 사고 계획대로 주가가 오르면 너무 좋죠. 네. 주식을 사는 시점에 저자는 손절매 지점을 미리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000원에 주식을 샀다면 14,000원을 손절매 지점으로 정하는 거죠. 또 주식 가격이 올랐어요. 15,000원에서 16,000원. 그러면 이 손절매 지점은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네. 15,000원 올라갈 수 있겠죠.
언제든지 주가 흐름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손절매할 수 있도록 손절매할 수 있는 그 구간, 지점을 미리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났다고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점, 그 저항선이겠죠. 네. 저항선과 그 지점을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라고 합니다. 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났다고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도하고 나서 후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내가 왜 이걸 믿지 못했을까? 막 이러면 한탄하면서 매도하고 나서 끝없이 올라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카카오 그랬어요. 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2020년도 9월, 12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2021년 1월이 되자 뻥충뻥충 그냥 뛰어 올랐습니다. 9월, 12월을 잘 이겨낸 분들은 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었죠. 네,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이 말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카카오 빨리 안 팔았을 텐데. 물론 다시 매수하긴 했지만 이익을 좀 더 최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이 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다. 바로 여기 일독일득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주식 투자 고수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의 기준과 부합할 때만 매매 결정을 내린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 분석이 저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와 경영 상태를 이제 분석해서 이런 거 이제 펀더멘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본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데, 하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차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솔직히 막 호빵기 하면서 호빵기 끼웠어요. 차트로 무슨 기업의 가치를 보냐? 이거 홀짝 아니야, 홀짝. 네. 투기 아니야, 투기. 오를까 내릴까 이렇게 홀짝 아닐까? 깎아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깨지기 시작한 게 바로 차티스트, 차트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분을 알게 되면서였어요. 지인 중에 차트의 주가로 이제 수급을 읽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티스트가 있었는데, 이분의 투자 수익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기본적 분석으로 제가 기업 후보군을 뽑고, 그 중에서 이제 지인의 그 차티스트 분의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대상, 현재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지를 선별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대부분 수익률이 높았죠. 다만 이제 매도 시점을 제가 좀 헤매면서 아깝게 좀 이익을 좀 최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매도 타이밍은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제 편견이 깨졌어요. 기본적 분석과 이 기술적 분석, 재무제표와 이 차트, 이거를 밸런스 있게 분석을 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좀 늦게 알았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주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깨달았어요. 주식 투자의 지혜는 그 2장 주식 분석이 필요한 기본적 지식에서,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두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이 핵심인지 why, how, what으로 설명해 주죠. 많은 책들이 이제 what으로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로 끝이는데, 이 책은 why, 왜에 대해서 시작돼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what으로 끝을 냅니다. 시장 흐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체 시장과 개별 주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그전에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하락장에서는 절대 어떤 주식도 매수하지 말 것.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라도 회사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2020년도 기억나시잖아요. 코로나가 시장에 충격을 주니까 투매 행렬이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그냥 빠지잖아요. 모든 기업의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락장인 거죠. 절대 시장을 거스르는 짓을 하지 마라. 시장 앞에선 겸손하라.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이제 상승, 임계점이 나온다면 그들은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이 주식 투자의 지혜를 통해서 제가 얻은 건 뭐냐면 좀 치우쳐져 있었던 저의 그 분석 또 태도가 좀 밸런스 있게 잡혀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는 그 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책에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독 1득이 아니라 1독 10득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인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 책 꼭 추천할 것 같아요. 읽어라.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이러면서. 물론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셔도 한번 뭐 오래되셨어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기술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이 기술이 나에게 맞는 기술인지,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혜죠,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이 책을 발견한 게 정말 큰 행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지혜, 네, 정말 잘 읽었습니다. 우리 작가, 저자인 천장팀,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 계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7일 동안 열심히 재무제표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죠. 감사합니다.